북한의 지도부와 글로벌 긴장에 관한 헤드라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거의 누구도 볼 수 없는 철저히 통제된 시설들에 대해 아는 이가 적습니다. 한 여성은 몇 달 동안 고립된 삶을 살며 강인함을 유지하기 위해 조용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20명이 사용할 수 있는 방에 70명 이상이 함께 지내는 현실을 그렸습니다. 한 남자는 내부에서 태어나 벽 밖의 삶을 알지 못하다가 탈출했습니다. 이러한 장소를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드문 것일까요? 함께 하세요. 이 목소리들은 들릴 자격이 있습니다. 북한의 구금시설 내부에서의 생활은 오랫동안 심각한 국제적 우려를 낳았습니다. 1994년에 탈북한 전 가드인 안명골은 1987년부터 1994년까지 일했던 캠프 21로 알려진 이곳에서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안에 따르면 환경은 철저히 통제되어 있었고 경비원들의 특정 행동은 비인도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아이들과 관련된 비극적 상황을 포함하여 깊은 우려를 자아내는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여성들에게는 특히 어려운 조건이 있었으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종종 더 힘든 작업으로 재배치되곤 했습니다. 시설 주변 지역에는 살아남지 못한 이들을 잊지 않게 해주는 말없는 휴식처가 많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여할 수 없는 노인들은 종종 추가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3년 NBC와의 인터뷰에서 아인은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며 이러한 캠프 내부의 현실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을 높이기를 희망했습니다. 오늘날 그는 여전히 공개적으로 연설하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기억을 간직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는 사람이 경비원이 아니라 한때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순옥은 KCON에 있는 재교육시설에서 6년을 보냈으며 공식적으로는 키오 이추비소 노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9년 그녀는 회고록인 꼬리 없는 동물의 눈을 출판했고 이후 미국 의회에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여 북한 내 해당 기관의 삶에 대한 희귀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그녀가 억류되기 전 그녀는 물자 배급을 감독하는 정부 직책에서 일했습니다. 정치적 긴장 기간 동안 그녀는 잘못된 행동으로 기소되었고 장시간의 신문 후 잘못을 인정하도록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여러 천 명이 엄격한 조건하에 구금된 카이콘 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은 힘든 노동, 매우 제한된 자원 및 강한 규율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식사는 최소한이었고 특정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개인들은 종종 줄어든 양의 음식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특정 개인들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실험 절차에 참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1992년에 석방된 후 1995년 남한으로의 여정을 선택한 이순옥은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북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일부는 고발과 긴 신문에 직면했지만 다른 이들은 단순히 기본적인 필요인 식량을 찾는 과정에서 붙잡혔습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에서 심각한 식량 부족이 있었던 시기에 진이라는 청소년은 먹을 것을 찾아 나라를 떠나고자 했습니다. 그는 중단되어 구경시설에 수용되었고 그곳에서 매우 엄격한 조건 속에서 여러 힘든 달을 보냈습니다. 식사량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고 종종 옥수수 가루와 콩 조금뿐이었습니다. 계속되는 배고픔으로 인해 일부는 버려진 물건을 모으거나 작은 동물을 찾아 먹을거리를 구하는 등의 이례적인 방법에 의존하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남은 음식을 찾아 주방에서 일해보려 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는 피로와 에너지 부족이 일상적인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저녁마다 모든 사람이 시설 지침을 검토하는 의무회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이 규칙을 지키지 못하면 전체 그룹은 모두가 이를 올바르게 기억할 때까지 대기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상황은 긴장을 초래했고 사람들은 더욱 조심스럽고 위축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으로 간 진이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려는 몇 안 되는 개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이러한 환경에서의 삶에 대한 통찰을 계속 제공합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도 어떤 이야기는 말보다 더 큰 임팩트를 주는데
특히 손으로 그려졌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특별한 10초 요청이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것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채널을 정말 지탱해줍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이 쇼를 여러분을 위해 더욱 개선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약속할까요? 2004년 김광할은 소나무 씨앗과 관련된 무허가 거래로 북한에 억류되었습니다. 이는 심각한 경제범죄로 간주되는 혐의입니다. 그는 6년형을 선고받고 고위험 시설에 수감되었습니다. 도착 후 그는 장시간 불편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대우를 받았습니다. 매일 식사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가끔 상태가 좋지 않은 적은 양의 옥수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허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중량물 운반과 같은 신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완료해야 했습니다. 김은 주변 사람들이 피로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았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생기면 그들의 시신은 조용히 처리되었으며 정식으로 작별 인사는 없었습니다. 이 시설은 원래 8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주 인원이 크게 증가하여 때로는 4,000명이 넘었습니다. 20명 이하 수용을 위해 설계된 방에는 70명이 넘게 수용되어 모두가 한 번에 쉴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교대로 잠을 자거나 하룻밤을 서 있거나 해야 했습니다. 김은 그곳에서 29개월을 보낸 후 조기 석방되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손으로 그린 일러스트를 사용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이러한 엄격한 통제 환경 속의 삶을 드문크 보여주었습니다. 2014년 그의 예술작품은 유엔에 공유되어 인식 제고 노력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박지현의 삶은 압도적인 고난에 직면한 용기와 결단력의 강력한 예입니다. 1990년대 북한의 심각한 식량 위기, 일명 고난의 행군 동안 그녀의 가족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소원은 형과 함께 도망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중국으로 가서 한 남자에게 돈을 받고 거둬졌습니다. 그 후 6년 동안 그녀는 시골 농장에서 긴 시간 일하며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은 그녀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2004년 박 씨는 중국 당국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되었고 정부 운영시설에 수감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극도로 추운 조건에서 야외 노동을 부여받았고 종종 적절한 의복이나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리 부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해졌고 치료를 받기는커녕 혼자 회복하도록 여유가 주어졌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려는 박 씨는 결국 또다시 탈출하여 아들과 재회하고 2008년 영국에서 안전한 삶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이어가며 언어 교사가 되었고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지원하는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2021년 그녀는 그레이터 맨체스터에 있는 바리의 지방 정부 직위에 도전하여 서구에서 북한 출신으로는 최초가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어린 시절 기억이 학교 운동장이 아닌 철조망 뒤에서 형성되었다면 어떨까요? 1977년 겨우 9세였던 강고환과 그의 가족은 정치적 연관성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연장 책임 정책에 따라 요덕군의 국가관리 정착촌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5호로 알려진 이곳입니다. 이 결정은 공식적인 법적 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며 가족 전체가 밀착 감시 아래 놓였습니다. 남함정도에 위치한 이 정착촌은 거의 38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그 최고조에는 약 4만 6천 명이 거주했습니다. 그곳의 생활은 극도로 힘들었습니다. 강고와는 혹독한 겨울과 단열이 거의 없는 단단한 오두막에서 열악한 조건의 일상 노동을 10년 동안 수행했습니다. 음식은 부족했고 많은 이들, 특히 어린이들은 서바이벌을 위해 자연을 활용해야 했습니다. 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특정 행사들이 개최되었으며 모든 주민이 참석해야 했습니다. 허가 없이 떠나려고 했던 이들은 전체 그룹 앞에서 심각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행사 중 참가자들은 언어적으로 반대를 표현해야 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징계를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10년 후 강은 가족의 정치적 상황 변화로 인해 석방되었다.
그는 결국 한국으로 와서 그의 경험을 회고록 평양의 수족관에서 나누었다. 그의 이야기는 이러한 시설 내부의 삶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2005년 그는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만났고 이는 엄격한 정치 체제 아래에서 사람들에 의해 겪는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대시켰다. 만약 당신의 어린 시절이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 자유 없이 먹을 것도 겨우 끼니를 이으며 보냈다면 그 경험이 성인이 되었을 때 당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동혁은 1982년에 태어난 신인전으로 북한에서 가장 엄격하게 통제된 지역 중 하나인 14호 수용소에서 태어나고 나중에 탈출한 유일한 사람이다. 그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달리 가족의 이전 연관으로 인해 시설 안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엄격한 규칙을 따르고 가족 구성원부터 시작해 어떠한 이상 행동도 보고하도록 교육받았다. 13세 때 그는 어머니와 형의 탈출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칭찬을 받는 대신 그는 처벌을 받았고 심각한 징계를 목격해야 했다. 시설 내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신은 바깥 세상의 삶에 대해 이야기한 또 다른 주민인 박용철을 만났다. 2005년 두 사람은 탈출을 시도했다. 탈출 과정에서 박 씨는 경비 장벽을 넘다 목숨을 잃었지만 신 씨는 여정을 계속하여 결국 중국과 한국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인생 이야기는 기자 블레인 하딘이 쓴 이스케이프 프롬 캠프 14라는 제목으로 2012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북한의 제한된 지역에서의 생활에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15년 신 씨는 자신의 이야기 중 일부 세부 사항이 개인적인 트라우마와 기억으로 인해 조정되었다고 밝혔고 캠프 18에서도 시간을 보냈다고 확인했습니다. 논란이 있었지만 위성 사진과 다양한 목격자들의 증언이 그의 경험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 씨는 북한의 가장 제한된 지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지지를 촉구하는 유명한 옹호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에 기회가 찾아올 때 당신은 새로운 삶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경비가 3중으로 이루어진 국경을 넘겠습니까? 이어서 지켜보세요. 2012년 8월 18세의 장 한올은 세계에서 가장 철통같이 경비된 국경 중 하나인 비무장지대를 넘어서는 드물고 용감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군대에서 거의 1년 반 복무한 후 그는 자신이 배운 것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기회와 개인적 자유를 설명하는 한국의 전단지는 그가 새로운 관점으로 사물을 보도록 이끌었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국경의 일부 울타리를 손상시켜 잠시 드물고도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결단을 내린 장은 자위 도구를 지니고 18시간 동안 2km 구간을 조심스럽게 통과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두꺼운 덤불, 긴 풀, 힘든 지형을 헤치며 발각되지 않도록 주의했다. 한때 그는 발견되어 총격을 받았지만 다치지 않고 지나갔다. 남한에 도착했을 때 그는 피곤하고 약간 다쳤지만 안전했다. 도착 후 그는 6년 동안 고등교육을 준비한 뒤 2018년에 정치학을 전공하기 위해 대학에 등록했다. 2020년 그는 동료 탈북자 김강유와 함께 유튜브 채널 벅세도를 공동 설립했다. 2024년 1월 그는 자신의 군 복무 시절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단편 영화 두 병사를 발표했다. 장의 여정은 북한을 넘어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도전 과제를 강조하며 자유와 진리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용기와 회복력을 보여준다. 한때 북한에서 시설 담당자로 일했던 임혜진은 7년 동안 고위험 보호구역 내에서 힘든 현실을 목격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규칙의 엄격한 집행과 허가 없이 떠나려고 한 사람들에게 가해진 어려운 처벌을 관찰했다. 한 사례에서는 탈출을 시도한 두 형제가 심각한 처벌을 받았고 그들의 가족도 심각한 결과에 직면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매우 불공정한 대우가 종종 가해져 환경이 더욱 가혹했다. 특정 상황에서 임신한 것으로 판별된 사람들은 임신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림은 나중에 비교적 사소한 규칙 위반으로 인해 엄격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징계 조치의 일환으로 깊이 있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대우를 받았고, 이는 그녀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경험은 그녀가 국외로 나가게 만들었고, 결국 한국에서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을 경유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현재 북한 전역에서 수만 명이 장기 구금시설에 수감되어 있으며, 많은 이들이 구조화된 재교육 환경에 놓여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극심한 강제 노동, 최소한의 식량, 제한된 의료 서비스를 마주하며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림의 이야기는 통제된 사회가 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보여주는 드물고 중요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종교적 표현이 엄격히 제한되는 북한에서 42번 죄수의 이야기는 자신의 신앙을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특별한 도전 과제를 강조합니다. 오픈 도어스에 따르면 그녀는 1990년대 식량 위기 동안 중국으로 여행한 후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으로 돌아온 후 그녀는 구금시설에 수감되어 광범위한 신문을 받고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 놓였습니다. 그녀는 1년 넘게 완전 격리 상태로 차갑고 어두운 셀에서 타인과의 접촉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신념을 단념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음속에서 작곡한 노래와 조용한 기도를 통해 위안을 찾았으며 그녀의 신앙은 힘과 인내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슷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보다 넓은 경험을 반영합니다. 2025년 현재 오픈 도어즈는 북한에서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통제 시설에 갇혀 있을 수 있는 인구가 5만 명에서 7만 명 사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석방된 후 42호 수감자는 가족과 다시 연락하고 그동안의 내면의 힘이 자신을 어떻게 지탱해 주었는지를 나누고 싶다는 바람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믿음의 회복력을 강력히 일깨워줍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만약 당신이 1년 이상 모든 사람과 단절된 채 오직 자신의 생각만으로 지내야 한다면 어떤 믿음이나 원칙이 당신을 계속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고 더 흥미로운 정보를 발견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김영수는 한때 북한에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공연하며 높은 존경을 받던 댄서였고 그녀의 재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그녀의 친구 여배우 송여림이 김정일과 관계에 있다는 비밀을 알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전환을 겪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민감한 문제를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영순과 그녀의 온 가족은 설명 없이 외딴 정부 통제 정착촌인 요덕으로 이전되었습니다. 15. 그녀는 그곳에서 9년 동안 엄격한 생활 조건 아래 지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 건강 악화와 자원의 부족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깊은 개인적 상실을 겪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이들은 공식적인 기념식 없이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안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지원하는 작은 방법을 찾아 음식을 나누고 따뜻한 말을 건네며 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어느 날 박문환 관리가 그녀의 과거 공연 활동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곧 그녀는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에 도착한 김은 자신의 억류 이유가 진실로 다른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 했던 것을 알았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남자가 감옥에 갇히기를 거부하고 2번이나 탈출하며 자신의 고통을 목적 있는 삶으로 바꾼 이야기가 있습니다. 티모시 존은 북한에서 2번 탈출했습니다. 교육자 가정에서 태어난 그의 삶은 1990년대 식량 위기 동안 부모가 나라를 떠나면서 9세에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덜 선호되는 사회적 범주로 분류되어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삶을 헤쳐나가야 했고 할머니가 그를 다시 돌볼 수 있을 때까지 기차역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17세의 티모시는 중국으로 넘어가 북한을 떠나려는 첫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발견되어 다시 송환되었습니다. 그는 정부의 구금 기간 동안 건강과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힘든 조건을 겪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는 다시 탈출하여 이번에는 상하이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미국 학교 캠퍼스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구금되어 국제보유센터에 수용되었고 이 기간 동안 그의 미래에 대한 깊은 고통과 불확실성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국제 언론 보도와 인도주의 옹호가 그의 사건에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영국에서 망명을 허가받았습니다. 정착한 후 팀은 국제관계와 정치에서 고등교육을 펄수들. 이후 그는 영국 의회에서 의원 피오나 브루스와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헌신적인 인권 옹호자로 제네바 정상회의와 같은 글로벌 행사에서 발언하며 엄격하게 통제된 사회에서의 삶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회복력의 강력한 사례와 개인의 자유를 위해 서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하세요. 이 내용을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차기 주제로 다뤄주셨으면 하는 내용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서 응원해주세요. 더 흥미로운 영상을 보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